대만에서 한 유튜버가 한글에 빠져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칙바기역 리우춘 니은 콰이러 리을 열정적으로 배우고 있네요.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만어를 한글로 기록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 작은 실험이 대만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논쟁으로 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청년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실험이 언어 보존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정부의 개입으로 위기를 막기까지 지금부터 대만을 뒤흔든 한글 프로젝트의 놀라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출신 유튜버 채니안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서는 대만의 언어와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제 채널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인데 처음엔 그저 제 고향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지도 못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죠. 모든 건 지난달 저의 오랜 친구 웨이홍이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웨이홍이 한글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채니안, 이거 봐봐. 한글 정말 신기하지 않아? 웨이홍이 노트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저는 무심코 그의 노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한글로 대만어를 적으면 어떨까? 우리말 발음이 생각보다 한글로 잘 표현될 것 같은데? 웨이홍이 웃으며 말했어요. 순간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재밌겠는데? 한번 해볼까? 저와 웨이홍은 장난삼아 몇 개의 대만어 단어를 한글로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치아빠 먹다를 치아바로, 리아우차 예쁘다를 리아우차로 적었죠. 저희가 처음 적어본 한글 표기는 서툴렀지만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잘 맞는데? 성조도 표시할 수 있고.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대만어는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성조가 있어요. 같은 발음이라도 성조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죠. 대만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성조를 숫자나 특수 기호로 표시해야 해서 직관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글은 받침이나 특수 기호를 활용해 성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거 영상으로 만들면 재밌겠는데? 저는 머릿속에서 이미 콘텐츠 구성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한글 표기법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원리로 소리를 표현하는지 공부했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면서 저는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정말 대단해.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구나. 제 방은 점점 노트와 참고자료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대만어의 각 발음을 한글로 어떻게 표현할지, 성조는 어떻게 표기할지 연구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작업에 빠져들었죠. 다음 날 저는 간단한 대만어 문장을 한글로 적어 카메라 앞에 섰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실험을 해볼 거예요. 한글로 대만어를 적을 수 있을까요? 촬영을 마치고 영상을 편집하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닐지도 몰라. 정말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저의 한글 대만어 실험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작은 호기심이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제가 올린 영상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평소 제 채널 조회수가 2에서 3천 정도였는데 한글로 대만어 쓰기 영상은 이틀 만에 1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구독자 수도 급증했죠. 와, 한글이 이렇게 대만어를 쉽게 적을 수 있다니 놀라워요. 저도 따라 해봤는데 정말 잘 맞네요. 대만어 배우기가 이렇게 쉬워질 수 있다니. 댓글창은 한국인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대만 젊은이들의 반응으로도 가득 찼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만어를 배우고 싶어 했지만 복잡한 한자와 표기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한글은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처럼 다가왔죠. 시청자들의 요청이 쏟아지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그냥 한 번의 재미있는 실험으로 끝낼 게 아니야. 제대로 연구해봐야겠어. 그래서 저는 대만 국립대학의 언어학과 리우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리우 교수님은 즉시 답장을 주셨어요. 채니안 씨, 흥미로운 실험이네요. 내일 오후에 연구실로 찾아오시겠어요?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리우 교수님은 제 실험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실제로 한글은 음소문자로서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니안 씨의 발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리우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죠. 리우 교수님은 칠판에 대만어 발음 체계와 한글의 자음, 모음을 나란히 그리시더니 둘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채니안 씨, 이건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가 아니라 진짜 연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연구해 보실래요?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인 연구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리우 교수님은 2명의 대학원생도 연구에 참여시켰고, 저는 웨이홍과 함께 현장 조사와 실험을 담당했어요. 우선 저희는 대만어의 모든 발음을 목록화하고 각각에 맞는 한글 표기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작업이었어요. 성조는 어떻게 표기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리우 교수님께 물었어요. 받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일성은 받침 없이, 이성은 니은 받침, 삼성은 리을 받침, 사성은 기역 받침을 쓰는 건 어떨까요? 한 달이 지나자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기록해 유튜브에 올렸고 시청자들의 피드백도 연구에 반영했어요. 이거 영상으로 올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네요. 리우 교수님도 놀라워하셨어요. 학문적 연구가 이렇게 대중과 소통할 수 있다니 정말 새로운 경험입니다.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저는 체계적인 자료 조사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대만어 표기법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 도서관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고서들을 뒤적이며 관련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한 오래된 학술지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먼지 쌓인 1980년대 발행된 언어학 저널을 펼쳐보니 제 눈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만어의 새로운 표기법 연구 한글 활용 가능성. 1987년 대만의 한 언어학자 황쯔밍 박사가 쓴 논문이었어요. 놀랍게도 황 박사는 30년도 더 전에 이미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표기법을 연구했던 겁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됐죠. 리우 교수님, 이거 보세요. 저는 곧바로 연구실로 달려가 발견한 논문을 보여드렸어요. 리우 교수님은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더니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놀랍군요. 황 박사님의 연구였군요. 당시에는 정치적 이유로 묻혀버렸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된 직후라 언어 정책이 매우 민감한 시기였거든요. 계엄령이 해제된 1987년은 대만 사회가 큰 변화를 겪던 시기였어요. 대만 본토어를 억압하던 정책이 완화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였죠. 황 박사의 혁신적인 연구는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겁니다. 황 박사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안타깝게도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아직 활동하고 계시죠. 장혜희 교수님이십니다. 다음 날 저는 장혜희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70대의 노학자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황 교수님은 한글의 과학성에 매료되셨습니다. 장 교수님은 회상하셨어요. 당시 대만어는 공식적인 표기법이 없었고 한자로는 모든 발음을 표현하기 어려웠죠. 한글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장 교수님은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셨습니다. 황 박사의 직접 필기였어요. 놀랍게도 그의 표기법은 저희가 개발 중인 것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이건 정말 운명 같은 일이네요. 저는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황 박사님의 연구를 이어가는 것 같아 영광이에요. 장 교수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황 교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채니안 씨, 이 연구를 꼭 완성하세요. 저는 황 박사의 연구 노트를 빌려 복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 연구에 더욱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연구에서 놓친 부분을 보완하고 현대기술로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유튜브 실험이 아니에요. 역사를 잇는 중요한 연구죠. 저는 리우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연구팀은 황 박사의 연구를 기반으로 더 체계적인 표기법을 개발해 나갔어요. 저는 이 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기록했고 잊혀진 대만어 연구자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에피소드를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이전 영상들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시청자들은 단순한 언어 실험을 넘어 대만의 정체성과 역사에 관한 깊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황 박사의 잊혀진 연구는 많은 대만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채니안, 당신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되살려냈어요. 이제 저희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한 표기법 개발이 아닌 잊혀진 역사적 연구를 완성하는 일이 되었어요.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저희의 활동은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구독자는 50만을 넘어섰고 대만 주요 언론에서도 저희 연구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높아질수록 반대의 목소리도 커졌죠. 어느 날 아침 연구실로 향하던 중 핸드폰에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대만의 유명 토론 프로그램에서 저희 연구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서 시작된 논쟁이 소셜미디어로 확산된 겁니다. 왜 우리 대만어를 한국 문자로 기록해야 하는가? 저명한 언어학자가 방송에서 주장했어요. 대만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가? 댓글들은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자를 사용하는 민족이다. 한글 같은 외국 문자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문화를 희석시키는 일이다. 대만어를 보존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문자를 쓰든 무슨 상관인가? 한글이 편리하다면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단순히 학문적 연구였던 것이 어느새 정치적 논쟁으로 번져버린 거죠. 리우 교수님을 만나자마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했어요. 리우 교수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날 오후 대만어 보존협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국 문자를 통한 대만어 표기는 대만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 연구는 좋지만 우리만의 표기법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저는 SNS에 짧은 영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저희는 대만어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쉽게 배우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그 도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글을 배우면 중국어나 대만어 학습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또 다른 이들은 대만의 고유 문화를 지켜야 한다며 반대했죠.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대만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어려워서 포기했던 20대들은 한글 표기법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할머니와 대화하고 싶어서 대만어를 배우려 했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이 방법이라면 정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란이 커지면서 연구실에도 항해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리우 교수님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셨지만 연구를 계속 지원해 주셨어요. 학문적 연구가 정치적 압력 때문에 중단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연구실을 나서는데 한 노인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분은 대만어만 사용하시는 할머니였습니다. 내 손녀가 내 영상을 보여줬어. 내가 대만어로 쓴 편지를 손녀가 읽을 수 있게 되었다더구나. 고맙다.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연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대만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세대 간 소통의 다리를 놓는 일이었으니까요. 논란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더욱 강한 의지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닌 대만어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명이 되었어요. 논란이 커질수록 저희 연구는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특히 해외 언어학자들이 저희 프로젝트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천 교수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채니안 씨의 연구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도 유사한 언어 보존 문제가 있어요. 한번 방문해서 강연을 해주시겠어요? 이 초청을 시작으로 일본, 한국, 홍콩 등 아시아 여러 대학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그저 유튜버였을 뿐인데 갑자기 학술 강연을 요청받다니 믿기지 않았죠. 이런, 어떡하죠?
저는 전문학자도 아닌데. 리우 교수님께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채니안 씨, 이미 당신은 이 분야의 실질적인 전문가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제가 강연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리우 교수님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싱가포르 강연을 수락했습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희 연구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단순한 표기법을 넘어 언어 보존의 문화적, 사회적 의미까지 고민하게 됐죠.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만 국립대학교의 유명 언어학 교수인 왕 교수님이 저희 연구팀에 합류하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왕 교수님은 대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어학자 중 한 분이셨습니다. 채니안 씨의 연구는 단순한 유튜브 실험이 아닙니다. 대만어 보존에 중요한 학문적 기여가 될 수 있어요. 왕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게 참여하겠습니다. 왕 교수님의 합류는 저희 연구에 엄청난 힘이 되었어요. 교수님은 대만어 방언 연구의 권위자로 다양한 지역 방언까지 고려한 표기법 개발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싱가포르 강연은 대성공이었어요. 강연장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찼고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도 사라져가는 방언 보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한글이 대만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물론이죠. 한글은 매우 체계적인 문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만주어, 몽골어 등을 한글로 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연 이후 여러 대학과 연구 협력 제안이 들어왔어요. 일본의 류큐 대학에서는 오키나와 방언 보존에 한글 표기법을 적용해보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대만으로 돌아온 저는 더욱 확장된 연구팀과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왕 교수님의 주도로 대만 전역의 방언 조사가 시작되었고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표기법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이 연구는 대만어 보존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왕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채니안 씨가 시작한 작은 실험이 이렇게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더 큰 도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정치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저희 연구는 더 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죠.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연구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리우 교수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끊으신 후 무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연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임을 느꼈어요. 다음 날 대만 교육부 관계자 2명이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들은 딱딱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채니안 씨의 연구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더 나이든 관리가 말했어요. 대만어 표기에 외국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교육부는 이 연구의 공식 지원이나 교육 현장 적용을 검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연구 중단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을 것이며 교육 현장에 도입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한자가 아닌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양안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학문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사안이 되어버린 현실이 실망스러웠어요. 관리들이 떠난 후 연구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왕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언어 정책은 항상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대로 멈춰야 하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인데. 리우 교수님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으셨어요. 채니안 씨,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만 방향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왕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학문적 연구로 더 깊이 파고들면 됩니다.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면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유튜브에 진솔한 영상을 올렸어요. 정부의 입장과 저희가 직면한 어려움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시청자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어요. 정부가 우리 언어 보존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해야 합니다. 채니안,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지원할게요. 특히 놀라웠던 건 크라우드 펀딩 제안이 쏟아진 거였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연구 후원을 원했던 겁니다. 저는 감동했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습니다. 다음날 연구팀 회의에서 저는 시청자들의 반응을 공유했어요. 리우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결정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채니안 씨, 학술 논문을 써봅시다. 국제언어학 저널에 발표하면 정치적 압력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왕 교수님도 동의하셨어요. 그래요. 이건 그냥 끝낼 수는 없어. 연구로 증명해야 해. 그렇게 저희는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대중활동은 잠시 줄이고 철저한 학문적 연구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제가 유튜버에서 연구자로 변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끝낼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할 거예요. 정부의 압력 속에서도 저희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도전적인 시간이었어요. 유튜브 활동은 최소화하고 연구와 논문 작성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왕 교수님과 리우 교수님의 지도 아래 저는 학술 논문 작성법부터 배워야 했죠. 이 부분은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해요. 왕 교수님이 제 초안을 검토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대만 전역에서 2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모집해 한글 표기법의 학습 효율성을 테스트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교육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반 성인들이 한글 기본 원리를 단 3시간 만에 습득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대만어 표기에 쉽게 적용할 수 있었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결과예요. 리우 교수님도 만족스러워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과학적 증거를 가지게 되었네요. 논문 작성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새워 수정하고 다시 쓰고 검토받는 과정이 반복됐어요. 하지만 마침내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표기법의 효율성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학술지에 투고할까요? 저는 물었어요. 국제언어학 저널이 좋겠어요.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죠. 왕 교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논문을 투고하고 몇 주 동안 저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교수님들, 우리 논문이 채택됐어요. 저는 연구실로 뛰어들어가 소리쳤습니다. 리뷰어들의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혁신적인 접근, 소수 언어 보존에 대한 새로운 시각,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론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논문이 발표되자 국제언어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여러 언어학 컨퍼런스에서 발표 요청이 쏟아졌고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글이 대만어 성조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수 언어 보존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다. 국제적 인정을 받자 놀랍게도 대만 교육부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교육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채니안 씨, 귀하의 연구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싶습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신가요? 다음 날 교육부에서 만난 장관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귀하의 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대만어 보존은 우리 교육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글 표기법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몇몇 초등학교에서 실험적으로 귀하의 표기법을 활용한 대만어 교육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교육부에서 작은 규모로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장관의 제안으로 타이베이의 3개 초등학교에서 실험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한글을 배웠고 이를 통해 대만어 학습에도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채니안 선생님,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대만어로 된 동화책을 읽었어요. 한 학부모가 감격스럽게 전화했어요. 할머니와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요.
연구는 이제 실제 교육 현장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적 성과를 넘어 실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순간이었어요. 실험 교육의 성공적인 결과가 알려지면서 저희 연구는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3개 학교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 이제는 대만 전역의 15개 학교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대만어 교육기관들에서 자발적으로 한글 표기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채니안 선생님, 저희 학원에서도 한글 표기법을 활용한 교재를 만들고 싶은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타이중의 한 대만어 학원 원장님이 연락해 오셨어요. 저는 기꺼이 도움을 드렸고 왕 교수님과 함께 교사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교재와 학습 앱은 무료로 배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SNS에서 해시태그 한글 대만어 챌린지가 유행하기 시작한 건 정말 의외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좋아하는 대만어 문구를 한글로 적어 공유하는 챌린지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재미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대만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죠. 저는 할머니가 쓰시는 대만어를 배울 생각이 없었는데 이 챌린지를 통해 관심이 생겼어요. 지금은 매주 할머니와 함께 대만어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만 전통 민요와 이야기를 한글로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노인분들이 직접 들려주는 예시이야기와 노래를 녹음하고 이를 한글과 한자로 동시에 자막을 넣어 공유했어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돌아가시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했던 내용이 많은 공감을 얻었죠. 연구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출판사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글로 표기된 대만 전통 민요 악보집을 출판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왕 교수님과 함께 악보집 편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열린 날 저는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렸어요. 행사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 비판적이었던 분들도 자리에 함께 해주셨죠. 책 소개가 끝나고 질문을 받는 시간에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 연구에 반대했어요. 외국 문자로 우리말을 적는다는 게 못마땅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책 덕분에 제 손녀에게 대만 전통 노래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리우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채니안 씨, 기억하세요. 이 연구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한글이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라 소수 언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지금 저는 대만어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 언어 보존에도 한글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류큐어,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들에도 적용해보려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유튜버로 시작한 저의 여정은 이제 언어 보존이라는 더 큰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친구 웨이홍의 한마디 질문, 한글로 대만어를 적으면 어떨까? 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이고 정체성이며 역사예요. 저는 앞으로도 소중한 언어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동반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한글을 활용해 보존하고 싶은 언어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글이 소수 언어 보존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